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 뭉치는 IT센 글로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죠. 2025년 9월 29일인데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12% 넘게 확 뛰면서 시장의 시선을 그냥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죠. 근데 이 회사를 그냥 뭐 IT 기업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토큰 증권, 그러니까 STO죠. 그리고 실물 연계 자산, RWA, 이런 정말 요즘 제일 뜨거운 키워드들의 완전 중심에 서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다양한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도 있고,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 기사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IT센 글로벌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디지털 자산 분야, 그리고 최근에 그 놀라운 실적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동시에 존재하는 약간의 재무적 우려, 이런 것들. 또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IT센 글로벌이 가진 기회 요인, 또 동시에 안고 있는 위험 요인이 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를 주목하는지. 네, 제공된 자료에 딱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핵심을 꿰뚫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IT센 글로벌, 어떤 정체성을 가진 회사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컨설팅 같은 전통적인 IT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회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전통 강자군요, IT 쪽에서는. 근데 다른 한 축이 정말 의외면서도 흥미로워요. 그렇죠.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 이걸 통해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사고 파는 도소 매업을 한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거죠? 네, 꽤 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금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실물 자산 사업을 발판 삼아서 최첨단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 이제 도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연결고리. 네, 이 연결고리가 이 회사를 이해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2005년에 설립돼서 2014년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작년 2025년에는 원래 IT센 시스템즈였는데 지금의 IT센 글로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걸 보면서 해외 시장 진출 의지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글로벌이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네요. 네, 본사는 과천에 있고요. 강진모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금거래소 외에도 I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 CQ센, CQ센.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좀 중심이 될 텐데 토큰 증권, STO 사업을 주도하는 크레더, 또 IT센 엔텍 같은 여러 자회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갈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다는 디지털 자산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각도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IT센 글로벌의 미래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키워드에 집중돼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가 바로 STO, 토큰 증권입니다. 이건 부동산, 미술품, 아니면 이 회사가 원래 강점을 가진 금 같은 실물 자산을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증권 형태로 잘게 쪼개서 발행하고요. 네.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자회사 크레더가 주력하는 분야로군요. 기술 개발도 하고 플랫폼도 만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크레더가 기술 개발이랑 플랫폼 구축을 활발히 하고 있죠. 최근 2025 9월 23일에 이스트포인트 2015라는 글로벌 행사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 STO 사업 모델을 발표하면서 기술력을 좀 과시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오, 시장의 기대감을 확실히 키우는 그런 행보네요. 그렇죠. 기술력하고 실제 사업 모델을 시장에 딱 보여주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웹3 및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잖아요. 네, 달러나 금 같은 거에 연동하는. 맞습니다. IT센 글로벌은 특히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구축이요? 네, 특히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BDX라고 하죠. 네, BDX.
이 사업의 주요 참여자로 뛰어든 걸 보면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JPYC라는 회사랑 또 손을 잡았어요. 일본까지요? 네, 그래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행보도 빨라지고 있죠. 자료에는 GPC라는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언급돼 있고요. 와, 금 기반 STO에,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BDX 참여에, 일본 진출까지 정말 광폭 행보인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RWA인데 이건 앞서 얘기한 STO나 스테이블 코인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가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WA가 Real World Asset의 약자잖아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이랑 결합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좀 넓은 개념이에요. 아, 더 클 개념이군요. 그렇죠. IT센 글로벌은 자신들이 제일 잘 아는 분야, 즉 금이나 귀금속 같은 실물 자산을 이 RWA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 최초로 금 실물 신탁 기반으로 운용 사업을 시작한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게 바로 RWA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전략적 연결인데요. 40년 된 IT 서비스 기업이 인수한 전통적인 금거래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STO나 RWA 같은 디지털 금융 사업의 핵심 엔진으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강점을 미래 기술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가 대단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IT센 글로벌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관리하고 유통해온 그 노하우, 그리고 쌓아온 신뢰, 여기에 자신들의 본업인 IT 기술력을 딱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아, 이게 다른 경쟁사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심찬 전략, 그럼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2025년 상반기 실적 자료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매출액이 무려 2조 9,033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나 늘었다고요? 네, 매출 성장도 인상적인데 이익 증가는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요? 영업이익은 5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폭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434억 원으로 무려 207%나 급증했습니다. 와, 207%요? 당기순이익이? 네,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죠. 와, 이런 엄청난 실적은 결국 그 안정적인 기존 IT 사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웹3 관련 신사업들, 특히 한국금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그 디지털 자산 연계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증거로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진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네. 다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73.33%로 나오고요. 또 다른 자료, 아마 2025년 6월 기준 같은데 거기서는 190% 수준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190%요? 네, 보통 부채 비율 200% 넘으면 좀 위험신호로 보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190%면 정말 높은데요. 총 부채 규모 자체도 보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2조 1,223억 원. 이게 상당한 액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매출이 크다고 해도 자산 대비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건 좀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담이죠. 근데 또 몇 가지 고려할 점도 있긴 합니다. 어떤 점들이죠? 우선 매출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서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은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023년 말 기준으로 한 1,775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 현금도 꽤 있군요. 네. 그래서 당장 유동성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벌어들인 이익으로 부채를 꾸준히 갚아 나간다면 재무 건전성은 점차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실적은 폭발적인데 부채는 많다. 묘하네요.
그럼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고평가 논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 PER, 주가 수익 비율이 24배가 넘는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24배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죠. 네, PER 24배면 동종 업계 평균이나 시장 전체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자료 시점에 따라 2.45배 또는 4.59배로 계산되는데 어느 쪽이든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몇 배나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과거에는 좀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이익이 워낙 크게 늘면서 이 지표는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걸로 예상됩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주가는 과거 실적이나 현재의 자산 가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회사가 추진하는 그 미래 디지털 자산 사업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군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시장이 IT센 글로벌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증거처럼 보이네요.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 IT센 글로벌의 주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장 테마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요. 어떤 테마들인가요?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단연 STO, 토큰 증권 테마입니다. 정부의 STO 허용 정책이나 관련 법규,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개정 같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죠. 관련 기술 개발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STO가 역시 핵심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 테마겠죠? 네, 맞습니다.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BDX 참여 같은 이슈 때문에 관련 규제 변화나 시장 확대 뉴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금 가격 테마입니다. 아, 금 가격이요? 네. 자회사인 한국금고래소 실적이 국제 금 시세랑 연동되니까 금 가격 등락이 주가에 일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IT 서비스 부문에서 보안 솔루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인식 테마 관련주로 분류될 때도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한 테마에 걸쳐 있네요. 복합적이군요. 네. 그럼 최근 주가 급등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9월 29일에 12% 넘게 올랐는데 당일에는 특별한 호재성 뉴스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당일 나온 개별 기업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급등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아마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하고 그 전에 나왔던 뉴스들의 영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주에 자회사 크레더가 STO 사업 비전 발표했죠. 네, 했었죠. 그리고 또 토큰 증권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분석 기사 926 같은 것도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 걸로 풀이됩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것 같네요. 제공된 차트 분석 자료를 보니까 주가가 급등 후에 잠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그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전부 위를 향하는 정배열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강한 상승 추세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가격 저항선을 뚫으려는 시도와 함께 거래량까지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면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강진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주주들이 한 25% 정도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1%에서 5% 사이를 좀 오가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비중은 크지 않네요. 네,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았어요. 순매도를 보였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정말요? 그럼 누가 산 거죠? 이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군요. 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IT센 글로벌은 안정적인 IT 사업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고성장 디지털 자산 사업이라는 날개를 달려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부채 비율이나 좀 과열된 듯한 주가, 그리고 신사업 자체의 불확실성 같은 걱정거리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맞습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럼 먼저 이 기업이 가진 기회 요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확인했듯이 강력한 실적 성장세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냥 말이 아니라 숫자로 성장성을 딱 증명해냈죠. 네, 숫자가 확실했죠. 둘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가능성입니다. STO, RWA,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서 자회사 크레더, 한국금거래소, 또 자체 플랫폼인 생골드 운영, 그리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BDX 참여 등 구체적인 사업을 아주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점. 네, 발빠른 행보. 셋째, 글로벌 확장 잠재력입니다. IT센 글로벌로 사명을 바꾼 것 자체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일본 JPYC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실제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넷째, 우호적인 정책 환경 기대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STO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이 회사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정말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PER이나 PBR 수준을 보면 주가가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상당 부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오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둘째, 앞서 지적된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170%에서 190%에 달하는 부채 비율은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고요. 네, 부채 비율은 계속 신경 쓰이네요. 셋째, 금시장 의존성 및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의 실적이 국제금 가격이나 거래량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 금시장이 침체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보이면 회사 전체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넷째,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의 내재적 불확실성입니다. 이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도 아직 좀 유동적이잖아요. 맞아요. 아직 정해진 게 많지 않죠. 특히 자료 중에 보면 이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 리스크는 사업 추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아, VASP 인증 문제.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험 요인이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죠? 바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력입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 아닌가요? 네,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해당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나 정보 공시의 신뢰성 또는 주가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그런 지정까지 받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공된 자료 중에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가 조정 시 분할 매수 같은 투자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대, 예를 들어 1차 17,000원에서 18,000원, 2차는 16,000원 부근 이런 걸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석도 있었죠. 물론 저희가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정보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당신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IT센 글로벌이라는 참 여러 얼굴을 가진 다면적인 매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40년 역사의 IT 서비스 기업이 금이라는 독특한 실물의 자산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서 STO와 RWA라는 최첨단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강자로 거듭나려는 그런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라는 아주 밝은 면과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공존하는 동시에 높은 부채 비율과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도 명확하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쵸. 특히 투자 경고 지정 이력.
이건 이 회사를 평가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통찰을 주었을까요? IT센 글로벌의 사례는 전통 산업, 여기서는 금 거래랑 IT 서비스죠. 이게 어떻게 미래 기술, 즉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과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기회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강점을 어떻게 레버리지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가, 여기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IT센 글로벌은 현재 금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RWA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그 IT 시스템 통합 역량과 실물자산 관리 경험, 이걸 활용해서 미래에는 또 어떤 종류의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아주 희귀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셋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한 지적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도 이 RWA 모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